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유명 하우스들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 아버지 모셔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는 약세장의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시장 강세를 믿지 않는다.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와 현 밸류에이션을 모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재 증시 상승을 착시 현상이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워낙에 좀 보수적인 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늘 전망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이번에는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긍정론자 중에 하나인 JP 모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JP 모건은 현재 주가 상승을 신기루에 비유하면서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의 미슬라브 마테츠카 전략가는 만약 향후 몇 주 동안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를 주식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시장은 마치 우리가 회복기 초기에 접어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통상 이 같은 회복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는 곧 난기류에 직면하게 되고 주가 상승 시도는 좌초될 것이다 라며 주식 매도를 권고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연준과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월가 대부분의 하우스뷰가 주가 하락이 유력하다면서 비중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들이 비중 축소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잠시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1월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비중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하우스뷰들이 조금 잘못된 걸까요? 이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금리가 아닐까요?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이 하나같이 점점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특히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PCE 물가는 지난달 5.5%에서 5%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터미널 금리가 5% 혹은 4.75%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조금 오른 게 아닌가. 그렇단 말이다. 지금 그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물가가 다시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좀 크겠죠. 그렇지.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유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아버지 생각은 어때? 나야 모르지. 하지만 지금 팩트는 유가는 이미 오르고 있다는 거지. 비스포크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22년 12월 22일 날 3.1달러 언더까지 내려갔었어. 이게 다시 상승을 해서 저점 대비 13%나 상승을 한 거야. 그 13%나 오른 거면 좀 센 거지? 세지. 이게 흔한 상승률은 아니야. 휘발유는 어쨌든 좀 계절성을 띠긴 하거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호주에도 좀 살고 뉴질랜드도 살지만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반구에 대부분 살고 있어. 근데 북반구 겨울에 난방 수요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주로 난방용 경유를 많이 뽑아낸다고, 원유에서. 하지만 북반구에도 여름이 있을 거 아니야. 여름에 난방 수요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주로 휘발유를 많이 뽑아내. 그래서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게 없다면, 만약에 휘발유를 열심히 수요해주지 않는다면 정유회사들은 겨울에만 일하고 여름에는 놀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드라이빙 시즌 때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1월부터 13%나 올랐다. 이건 조금 예사롭지 않은 가격 상승이라고 보는 거지. 아무튼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 13%나 오른 거는 팩트고, 그렇지. 그렇다면 또 물가도 조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휘발유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가? 휘발유만 본다면 이게 자동차를 굴리는데 휘발유가 소요되니까.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원유로 봤을 때는 원유로 쓰레기통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우레탄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만들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작년 여름에 CPI 물가 지수가 9.1%였지. 그때 이후로 연준의 발언들이 조금 사나워지기 맞아. 시작을 했고, 주가도 덩달아 많이 하락을 했죠. 당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를 넘었었다고. 하지만 CPI 물가가 12월에 6.5%까지 떨어졌지. 그 당시에 유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갤런당 3.1달러 언더로 떨어졌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CPI의 방향성대로 휘발유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 최근 평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바닥 대비 13% 정도 상승했으니까 1월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나우캐스팅을 보면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8%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었잖아. 근데 그렇지. 그게 1월에는 0.58% 정도 오르는 거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반전이지. 물론 뭐 예측치니까 딱 맞다고 볼 수는 그렇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 움직인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아버지,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몫을 한 게 중국의 리오프닝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중국은 이 세상 비철 금속의 53%를 수요하는 나라야. 그리고 전체 원유의 24%를 수요한다고. 뭐 또 마침 춘절 대이동하고 맞물려서 휘발유 수요가 좀 많았지 않을까 싶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연준이 이미 2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을 한 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오늘 밤에 발표를 하니까. 문제는 차기 회의인 3월 회의인데요. FF에 반영되어 있는 동결 확률이 60% 정도, 또다시 25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인상은 대략 40% 정도 수준인데요. 심지어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연말 연초에 증시가 조금 좋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나우캐스팅의 예측치가 어느 정도 맞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0.58% 전월 대비 물가가 올랐다면 금리를 그대로 터미널 금리 수준을 5%로 보는 게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죠. 그렇지. 근데 유명 하우스들이 오로지 유가만 가지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건 아니야. 얼마 전에 발표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 아주 멋지게 반등을 했었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보이기는 했는데 미국은 2.9%나 상승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경기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발표된 GDP도 오해가 많다는 거야. 모든 지표들은 서브 지표까지 잘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명목상의 지표와 실질적인 지표가 전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근사한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S&P 글로벌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침체가 시작이 됐고 1월 달에는 오히려 반전될 것이다. 마이너스 1.9%로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 2.9% 상승이 마이너스 1.9%로 반전이 완전 됐다. 또 반전이지. 이제 GDP를 구성하는 요인이 뭐니? 그리고 지난 GDP 성장률에서 뭐 2.9%나 상승했던 그 이유가 뭐니? 일단 GDP 구성 요소는 개인 소비,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그렇지. 구성 요소죠. 그렇지. 그리고 4분기 GDP 상승 요인은 뭐였더라? 2.9%나 상승을 했잖아. 근데 그 2.9% 중에 절반은 재고 효과 때문이었어. 팔리지 않더라도 재고만 증가해도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익과 매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고가 늘었다면 장부상으로는 이제 이익으로 안 팔려도. 기재가 되죠.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뭔가 좀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공격적으로 재고를 증가시켰다. 이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게 재고를 늘린 게 아니고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재고가, 안 팔린 재고가 어느 정도 팔릴 때까지는 재고를 조정하는 어떤 혹독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뭐 투입량을 줄이고 뭐 해고가 증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 외 다른 숫자들도 그닥 좋지는 않았어. 아, 이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순수출은 뭐니?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그렇지. GDP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커지거나 수입이 적어지거나. 그렇지. 그건 이제 일반적인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고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거꾸로 해석을 그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미국이 경기가 좋다 그러면 뭐 소비가 많아지겠지. 그 소비에 충당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수입을 많이 해와야 돼.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GDP에서 숫자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수입이 많아지면 순수출을 까먹게 되고 GDP에서는 나쁜 숫자를 기록하게 되겠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순수출에서도 이제 숫자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그렇지. 그거를 좋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는 미국에서 경기가 좋은 거고 그렇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거는 사실상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하지만 GDP에서 숫자는 좋게 나오죠. 좋죠. 뭐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서 바라보던 지표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아빠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었잖아.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 하지만 유가는 올랐어.
올랐어. 그와 연동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이 상황에서 유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준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또 GDP가 숫자가 좋게 나오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었잖아. 하지만 세부 지표들을 보면 이미 침체를 가리키는 그런 지표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고객님들한테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50에서 2595 사이에서 비중을 70%까지 낮춰놓으라라고 권고를 해드렸어. 나머지 30%는 채권 비중이고. 근데 그 비중을 줄인다라는 말이 현재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근데 그렇진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6대4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이클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주식 60에 채권 40%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70%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직까지는. 비록 좀 낮췄지만. 하지만 다음 시간에 왜 이 비중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좋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뭐 아버지가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안. 그거보다는 오늘 되게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매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볼 때 헤드라인 수치만 보고 경제 지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볼 때 서브 지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조정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왜 장기적으로 낙관론이 유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